남자가 알아서 100% 올인하게 만드는 전설의 무관심 기술. 안녕하세요, 언니들 여러분의 든든한 연애 코치이자 가끔은 너무 솔직해서 탈인 남자 여러분의 채널 이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특별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저도 무릎을 탁 쳤다니까요. 아, 이거다. 이걸 우리 언니들한테 꼭 말해줘야겠다 싶었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의 시인이 정아님의 낮은 곳으로라는 시의 한 구절을 먼저 앞버리고 싶네요. 잠겨있는 문을 지나갈 수 있는 건 빗장도 아니요. 도리도 아니요. 그저 바람인 당신뿐 참 아름답죠. 그런데 현실 연애에서 우리가 바람처럼 가볍게 다가가려고 해도 그놈의 문은 왜 그렇게 굳게 닫혀 있는 걸까요? 헐, 진짜 속 터지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심장을 쿡쿡 찌르는 그 질문,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남자가 나한테 그 100% 올인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않아도 말이야. 에이구, 우리 여자분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조언을 들었어요. 유튜브 켜면 맨날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신비주의를 유지해라. 카톡 답장은 30분 뒤에 해라. 익십해라. 세상에나. 솔직히 우리끼리 까놓고 말해봅시다. 그런 밀당 기술들 처음 한 두 주는 먹힐지 몰라도 계속 하다 보면 언니들 집만 빠지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연애를 전쟁 치르듯이 해야 하나요? 참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얘를 만나야 돼 하는 생각 번쯤 다 해보셨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소모전이에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그냥 편안하게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안연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남자라는 종족의 시각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름하여 거룩한 무관심 혹은 우아한 거리두기의 힘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이게 그냥 무시하고 쌩까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이 있고 기품 있는 행동이죠.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남자를 꼬시려면 더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만에요. 이게 바로 우리 남자들의 단순하고도 웃긴 본능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언니들이 그 남자 관심을 끌려고 아등바등 노력할수록 우리 남자들은 청개구리처럼 도망가고 싶어 해요. 반대로 여러분이 도적으로 이무심함을 장착하고 여러분 자신의 가치와 삶에 100% 집중할 때 그제야 남자들은 어머지 하면서 여러분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근데 이게 팩트예요. 왜냐고요? 우리 남자들 말이야. 참 단순해요. 우리는 우리가 땀 흘리고 시간 쓰고 돈 써서 얻은 것만 귀하게 여겨요. 쉽게 얻은 건 금방 잊어버려요. 이건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 모든 게 그래요. 만약 언니들이 너무나도 쉬운 선물처럼 굴거나 혼자서 만북치고 장구치고 다 퍼주면 그 남자는 언니들의 진짜 가치를 느끼기에조차 없는 거예요. 정복했다는 그 짜릿한 성취감을 남자에게서 뺏어버리는 꼴이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뻔하디 뻔한 카톡 스킬 따위는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 왜이고요. 한 평정심이 남자의 마음을 뒤흔드는지 그 심리적인 배경을 아주 깊게 파헤쳐 드릴게요. 그리고 제 경험과 수많은 연구를 정리한 12가지의 결정적인 기술들을 공개할 겁니다. 이거 진짜 꿀팁들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완성시키는 사랑의 관용에 대한 1급 비밀도 털어놓을 생각입니다. 이것만 알면 언니들 연애는 180도 달라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진짜 깊이 있는 사랑, 서로 영혼이 통하는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단단한 여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설마 없겠죠? 그럼 구독 버튼 누르고 우리 같이 세상에서 제일 우아하고 속 시원한 연애 라이프를 만들어가 보자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12가지 기술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딱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요. 우리의 목표는 남자를 조종하거나 머리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꼼수가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가치의 토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사랑의 심리학을 들여다보면 애착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게 들리나요? 걱정 마세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인간에게는 크게 3가지 사랑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안정형, 또 하나는 불안형, 마지막으로 회피형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언니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연애할 때 불안형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봐 겁나고 계속 받고 싶고, 그래서 내 마음의 100%를 초반부터 다 퍼부어버리죠.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 이만큼 줘야 해라는 마음이게 바로 불안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남자들, 특히 언니들이 매력을 느끼는 나쁜 남자 스타일은 회피형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 회피형 남자들은 상대가 너무 뜨겁게 다가오면 숨이 턱 막혀요. 마치 엄마가 방 치우라고 잔소리하면 청개구리처럼 더 하기 싫어지는 심리랑 비슷해요. 언니들이 사랑을 쏟아부을수록 이 남자들은 뒷걸음질 칩니다. 참나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남자가 나한테 올인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죠. 언니들이 제가 말하는 거룩한 무관심 전략을 쓸 때 이건 단순히 튕기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엄청난 마법을 부리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 남자들의 사냥 본능을 깨우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남자라는 종족은 태생적으로 사냥꾼이에요. 무언가를 정복하고 쟁취했을 때 희열을 느껴요. 비디오 게임 생각해보세요. 레벨 1짜리 슬라임만 계속 나오면 그 게임 재밌어서 하겠어요. 쳐다도 안 보죠. 근데 잡을 듯 말 듯 어려운 보스몬스터가 나타나면 밤을 새워서라도 깨고 싶어하는 게 남자예요. 언니들이 너무 쉬운 여자가 되면 그 정복의 짜릿함이 사라져요. 우리가 말하는 무관심은 남자가 다가올 수 있는 안전한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공간이 있어야 남자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시간 쓰고 돈 쓰고 마음 쓰면서 언니들을 쟁취하려고 노력하죠. 둘째로 감정의 경계선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언니들이 남자 반응 하나하나에 일일비하지 않고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남자 눈에는 엄청나요. 난 너 없이도 이미 충분히 행복해하지만 네가 있으면 행복해하지만 내가 더 즐거울 거야 라는 태도죠.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있어야 해요.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형이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자기한테 매달리지 않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바쁘게 살 때 왠지 모르게 초조해지면서 더 안달이 난다고요. 세상에 나 남자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 역설적으로 남자는 언니의 행복의 일부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셋째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귀인 이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남자가 스스로를 설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 언니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데이트 신청하고 다 해버리면 남자는 그냥 거기에 응하기만 하죠. 그럼 남자의 뇌는 이렇게 생각해요. 쟤가 나를 엄청 좋아하네. 끝이에요.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언니가 가만히 있고 남자가 먼저 연락하게 만들고 남자가 데이트 코스를 짜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의 뇌는 자기 행동의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렇게 얘한테 시간을 쓰고 있지? 내가 왜 귀찮은데 맛집을 검색하고 있지? 그리고는 스스로 답을 내립니다. 내가 얘를 진짜 좋아하나 보다. 내가 얘를 사랑해서 이러는구나. 대박이죠. 언니들이 100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남자가 스스로 행동하고 자기 최면을 걸게 만드는 게 훨씬 강력해요. 이게 바로 남자가 관계에 투자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인 오스틴이라는 작가의 책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친 구절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죠. 오만과 편견 쓴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의 상상력은 너무나 빨라서 단숨에 존경심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에서 결혼으로 점프한다. 진짜 팩트 폭격 아닌가요? 우리 언니들 솔직히 썸 타기 시작하면 벌써 머릿속으로 신혼여행지 고르고 아이 이름까지 짓고 있잖아요. 안 그런 척해도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 남자라는 종족은 다릅니다. 우리는 상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가 쏟은 투자를 통해 사랑을 확인해요.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무언가를 바쳐야 비로소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언니들의 그 빠른 상상력 잠시만 접어두세요. 우리가 하려는 이 무관심 전략은 차가운 얼음 공주놀이가 아니에요. 그저 남자에게 사랑을 깨달을 시간을 주는 겁니다. 남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자기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뺏지 마세요. 그건 언니 자신을 위한 배려이기도 해요. 남자의 카톡 하나에 내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내 가치가 그 핸드폰 화면에 갇혀있다는 뜻이잖아요.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언니의 가치는 그런 사소한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이 거룩한 무관심은 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련과도 같아요. 고대 철학자들도 그랬잖아요. 세상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라고요. 남자가 연락이 오든 말든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이런 여유와 태평함이 남자에게는 미치도록 매력적인 미스터리로 다가옵니다. 남자는 알 수 없는 여자에게 끌리거든요. 다 보여주지 마세요. 다 퍼주지 마세요. 조금은 불친절해도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그게 정답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12가지 기술은 바로 이 원리를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건 단순히 남자를 꼬시는 기술이 아니라 언니들이 연애의 주도권을 잡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 길이에요. 준비되셨나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수많은 커플들을 상담하고 저 스스로도 남자로서 뼈저리게 느꼈던 12가지 기술들이 것만 알면 언니들 연애 인생이 바뀝니다.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아주 혁명적으로 뒤집어질 거예요. 준비 운동은 끝났고 이제 실전입니다. 메모장 켜세요. 아니, 가슴에 새기세요. 이건 단순한 연애 스킬이 아니라 언니들의 자존감을 지키고 남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니까요. 첫 번째 기술부터 아주 강력한 걸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걸 성공의 침묵 혹은 일상의 신비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제발 시시콜콜한 일상 보고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우리 언니들 연애만 시작하면 이상하게 인간 CCTV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버스 놓치고 회사에서 김대리한테 깨지고 점심에 김치찌개 먹고 커피 마시고 화장실 가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씻고 눕는 것까지 아주 생중계를 해요. A구 언니들 마음은 알아요. 사랑하니까 내 모든 걸 공유하고 싶고 그 사람 일상에도 스며들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남자라는 종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호기심의 동물이에요. 궁금해야 다가고 궁금해야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언니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 지금 밥 먹어, 나 지금 청소기 돌려, 나 지금 빨래 개고 있어. 이렇게 다 말해주면 남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래 밥 맛있게 먹어, 청소 열심히 해 말고 무슨 대꾸를 하겠어요. 대화가 뚝뚝 끊기는 건 당연하고 무엇보다 신비감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헐, 진짜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다 보고 하면 남자는 언니를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다 파악된 관리 대상으로 생각해요. 얘는 지금 집이네. 얘는 지금 밥 먹네. 안전하네. 끝. 더 이상 궁금할 게 없으니 긴장감도 사라지고 설렘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술의 핵심은 여백을 남기는 겁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 결과만 딱 던지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가 지금 뭐해? 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보통 언니들은 지금 방청소 싹 하고 분리수거하고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길이야. 힘들다. 이렇게 보내죠. 이걸 싹 바꿔보는 겁니다. 나 방금 오랫동안 미뤄뒀던 프로젝트 하나를 끝냈어. 기분 진짜 상쾌하다. 너는 이렇게 보내보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앞에 대답은 그냥 생활보고서예요. 남자가 할 말은 고생했네 정도겠죠. 하지만 뒤에 대답을 보세요. 프로젝트라고 그게 뭐지? 회사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취미인가에다가 기분이 상쾌하다니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남자는 즉각적으로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프로젝트, 무슨 프로젝트 궁금하네? 기분 좋다니다. 행이다. 나도 듣고 싶어. 이렇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성공의 침묵이에요. 언니의 사소한 집안일조차도 나를 위한 가치 있는 시간이나 성취로 포장해서 보여주는 센스가 필요해요. 청소를 해도 그냥 청소가 아니라 내 공간을 재정비하는 시간인 거고, 요리를 해도 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는 창조적인 활동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남자는 언니를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꾸려나가는 멋진 여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남자들 말이야, 본능적으로 가치 있는 여자를 알아봐요.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있고 뭔가 비밀스러운 구석이 있는 여자에게 미친 듯이 끌려요. 언니가 모든 걸 다 오픈해버리면 남자는 더 이상 발굴할 보물이 없다고 느껴요. 반대로 언니가 살짝 힌트만 던져주면 남자는 그 보물을 찾기 위해 기를 쓰고 달려듭니다. 참나 웃기지 않나요? 똑같은 하루를 보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언니는 평범한 주부 마인드가 될 수도 있고 커리어 우먼 같은 아우라를 풍길 수도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지 반찬 가짓수까지 다 말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점심에 진짜 맛있는 거 먹어서 에너지가 넘쳐라고만 하세요. 그럼 남자가 물어볼 거예요. 뭐 먹었는데 어디서 먹었어? 나도 데려가. 이렇게 남자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판을 깔아주는 게 바로 고단수 언니들의 특징입니다. 이 기술이 효과적인 이유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정보를 더 소중하게 여겨요. 남자가 질문을 하고 언니가 대답을 해주면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물어봐서 알아낸 거야. 내가 관심이 있어서 알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남자는 언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 언니의 시간과 감정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들이 제부터는 입 좀 무겁게 닫고 손가락 좀 아끼세요. 신비주의 컨셉 잡는다고 아예 잠수 타라는 게 아니에요. 대답은 다정하게 하되 정보의 양을 조절하라는 겁니다.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요. 예고편 이부편 내용 다 보여주면 누가 극장 가서 돈 내고 영화 봐요. 하이라이트만 딱 보여주고 궁금해서 미치게 만들어야죠. 언니의 하루는 한 편의 영화예요. 지루한 다큐멘터리 찍지 말고 스릴 넘치고 매력적인 예고편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그 남자가 언니라는 영화의 본편을 보기 위해 티켓을 끊고 팝콘 사들고 달려올 테니까요. 세상에 나에게 어려울 것 같다고요. 에이구, 전혀 안 어려워요. 그냥 오늘부터 연습해보세요. 친구랑 카톡할 때도 남자한테 할 때도 굳이 안 해도 될 말줄이는 연습. 나 오늘 뭐 했어, 나 오늘 뭐 샀어, 이런 말 대신 나 오늘 진짜 알찬 하루 보냈어, 나 오늘 나한테 주는 선물을 샀어, 이렇게 바꿔보세요. 뉘앙스 하나 차이로 언니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남자는 품격 있는 여자를 절대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오히려 모시고 싶어 안달이 나죠. 자의 첫 번째 기술만 마스터해도 언니들은 이미 상위 10% 매력녀 반열에 오른 겁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긴 일러요. 우리에겐 더 강력한 11가지 무기가 남아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기술로 넘어갈게요. 이거 진짜 우리 언니들 고질병 중 하나예요. 바로 핸드폰과의 전쟁이죠. 많은 연애 유튜버들이 그러잖아요. 카톡 오면 숫자 1 안 없어지게 5분 있다 봐라, 10분 있다 답장해라. 참나 이게 무슨 초등학생들 땅 따먹기 게임인가요? 그런 유치한 계산 제발 집어치우세요. 제가 말하는 두 번째 기술의 핵심은 바로 나만의 속도 유지하기입니다. 핸드폰 진동 한 번에 언니들의 심장이 쿵 내려앉고 하던 일, 팽개치고 답장하는 거 제발 그만하세요. 언니들 혹시 핸드폰을 상점 모시듯 살고 있나요? 카톡 울리자마자 0.1초 만에 답장하면 남자가 감동받을 것 같죠? 천만에요. 우리 남자들 말이야, 촉이 의외로 좋아요. 언니가 일부러 밀당하려고 안 읽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 삶이 바빠서 못 보는 건지 귀신같이 알아요. 만약 언니가 화장실에 있든 밥을 먹든 업무 중이든 상관없이 빛의 속도로 답장한다. 그럼 남자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얘는 하루 종일 내 연락만 기다리나 봐. 할 일이 없나 봐. 에이구, 매력 점수 뚝 떨어지는 소리 들리시나요? 이 기술의 진짜 목적은 답장을 늦게 해서 남자를 애타게 만드는 꼼수가 아니에요. 언니의 자존감과 삶의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언니가 지금 향긋한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다면 그 커피 맛을 온전히 다 즐길 때까지 핸드폰 보지 마세요. 집중해서 보고서를 쓰고 있다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카톡창 열지 마세요. 남자가 전화가 왔는데 지금 받기 싫거나 바쁘다. 그럼 받지 마세요. 나중에 언니가 여유롭고 기분 좋을 때 다시 걸면 돼요. 이게 바로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 언니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남자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내 삶은 질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어. 너는 내 삶의 즐거움 중 하나지 내 삶을 휘두르는 주인은 아니야. 세상에 나에게 얼마나 멋진 태도입니까?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흔들리지 않는 여자에게 끌려요. 언니가 언니만의 속도로 움직일 때 남자는 언니의 그 단단한 기운을 느낍니다. 이 여자는 쉽지 않구나. 내가 이 시간에 맞추려면 노력해야겠구나 하고 존중하게 되는 거죠. 진짜 대배박인 건 이렇게 하면 남자가 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달나고 언니의 스케줄을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헐 진짜냐고요? 진짜라니까요. 남자는 바쁜 척하는 여자가 아니라 진짜로 자기 삶에 몰입해서 바쁜 여자에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제발 핸드폰 좀 내려놓고 언니의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그게 최고의 유혹 기술입니다. 자, 세 번째 기술로 넘어갑니다. 이거 진짜 밑줄 쫙 긋고 별표 5개 치세요. 많은 언니들이 연애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이름하여 박수 칠 때 떠나라 기술입니다. 혹은 우아한 퇴장의 미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우리 언니들 솔직히 말해봐요. 썸남이나 남자친구랑 통화할 때 목소리 듣는 게 너무 좋고 할 말도 많아서 밤새도록 전화기 붙들고 있던 적 있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처음 한 2시간은 깔깔거리고 재밌다가 서서히 말 떨어지고 정적 흐르고 결국 졸리다 자야겠다 하고 흐지부지 끊게 되잖아요. 에이구, 이게 바로 매력을 갉아먹는 주범이라니까요. 참나 우리 남자들 말이야 단순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아주 직관적으로 기억해요. 언니랑 대화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 순간에 희열이 정점일 때 딱 끊어야 하는데 그걸 질질 끌어서 지루함이라는 감정까지 가게 만들면 남자의 내리에는 아예랑 통화하면 끝이 좀 찜찜해 지루해라는 잔상이 남아요. 세상에 나 내가 사랑해서 길게 통화해줬는데 이런 취급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바로 이 기술입니다. 대화가 가장 뜨겁고 재밌을 때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과감하게 끊으세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언니들도 더 얘기하고 싶고 아쉽겠죠. 하지만 그 아쉬움을 남기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 자이 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언니들 드라마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작가들이 엔딩을 어떻게 끝내나요?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거나 두 사람이 키스하기 직전에 딱 끊어버리죠. 와 진짜 미치고 팔짝 뛰잖아요. 다음 편 궁금해서 잠도 안 오고 일주일 내내 그 드라마 생각만 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언니가 그 드라마의 작가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막 신나게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빠 진짜 오늘 대화 너무 재밌다.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근데 나 지금 꼭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우리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이어서 얘기하자. 그냥 아쉬워 죽겠네. 딱 이렇게 던지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끊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다음 속 시간을 살짝 흘려주는 센스, 그리고 나 지금 바빠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이게 왜 먹히냐고요. 첫째, 남자는 대화가 끊긴 그 시점의 즐거움을 기억해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미칩니다. 아까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 더 듣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게 되죠. 둘째, 언니의 가치가 수직 상승합니다. 나는 너랑 노는 것도 좋지만 내 인생에는 너 말고도 중요한 일들이 많아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밥 여자, 자기 삶에 충실한 여자에게 정복욕을 느낍니다. 언니가 새벽 3시까지 남자가 안 자면 같이 안 자고 기다려주면 남자는 언니를 언제든 내가 부르면 나오는 대기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헐,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만남이나 썸 타는 단계에서 아쉽다고 2차 가고 3차 가고 노래방까지 가서 새벽에 헤어지면 신비감이 다 사라져요. 신데렐라가 왜 왕자님 마음을 훔쳤겠어요? 12시 땡 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가버렸잖아요. 유리구두 한 짝 만남 겨두고 말이죠. 언니들도 현대판 신데렐라가 되어야 해요. 데이트가 너무 즐거울 때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일찍 일정이 있어서요 하고 우아하게 일어나세요. 그럼 남자는 집에 가는 길 내내 언니 생각만 할 겁니다. 진짜 괜찮은 여잔데 더 같이 있고 싶은데 언제 또 보지? 이 아쉬움이 증폭되면 그게 바로 사랑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언니를 그리워할 시간을 선물해주세요. 빈 공간이 있어야 그리움이 싹트고 사랑이 자라납니다. 꽉꽉 채워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백의 미가 동양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연애에도 필수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진짜 대박인 건 이렇게 주도적으로 끊고 일어나는 여자를 볼 때 남자는 묘한 긴장감을 느껴요. 내가 이 여자를 완전히 가진 게 아니네. 언제든 자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애 하면서 더 꽉 잡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노리는 고도의 심리 전 아니겠어요. 언니는 그저 내알이라러 가는 건데 남자는 혼자 애태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아이고, 이 남자들 참 단순하고 귀엽지 않나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이제부터는 통화하다가도 데이트하다가 도시계 딱 보고 박수 칠 때 쿨하게 떠나세요. 그 뒷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섹시해 보일 테니까요. 자, 4번째 기술입니다. 이것도 우리 착한 언니들이 정말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예요. 이름하여 평강공주 콤플렉스 탈출하기, 혹은 남자의 영웅 심리 자극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남자가 안 와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진짜 머리 아파 죽겠어. 부장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소연하면 언니들 바로 해결사 모드 발동하죠. 에이,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니면 당장 그만둬, 내가 먹여 살릴게. 세상에 나 언니가 무슨 엄마예요. 아니면 상담사예요. 우리 남자들 말이야, 그렇게 여자가 척척 탑을 내주면 고마워할 것 같죠. 천만에요. 오히려 자존심 상해하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왜냐고요? 남자라는 종족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수컷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일종의 영웅 심리죠. 그런데 언니가 옆에서 이건 이렇게 해저건 저렇게 하면서 훈수를 두면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아내가 이 여자 눈에는 무능력해 보이는구나, 내가 보호받아야 할 존재구나 라고 느껴요. 이러면 남성성이 죽어버리고 그 관계에서 섹시한 텐션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엄마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룩한 무관심은 바로 언니의 그 해결해주고 싶은 욕구를 꾹 참는 겁니다.
남자를 구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남자를 믿어주는 지지자가 되세요. 이게 훨씬 고단수입니다. 남자가 힘들다고 징징거리면 해결책을 주지 말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세요. 그렇구나, 진짜 힘들겠다. 근데 오빠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오빠 생각은 어때? 이 한마디가 진짜 대박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남자의 뇌는 풀가동됩니다. 얘가 나를 믿고 물어보네, 나를 존중하네. 그러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내린 결론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성취감을 언니와 연결짓게 됩니다. 아, 내 여자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를 남자로 인정해주는구나. 참나 이게 진짜 묘한 심리인데, 남자는 자기를 어린애 취급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 여자, 보다 자기를 믿고 묵묵히 맡겨주는 여자, 곁에서 더 강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려고 노력해요. 언니가 방관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언니는 관객석에서 우아하게 박수 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제발 그놈의 모성에 좀 넣어두세요. 언니가 해결해주면 그 공은 언니 거지만 남자가 스스로 해결하게 유도하면 그 남자는 언니만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듬직한 남자가 필요한 거지 손 많이 가는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자, 5번째 기술로 넘어갑니다. 이건 진짜 우리 언니들이 뼈에 새겨야 할 이야기예요. 이름하여 나만의 절대적인 영토 지키기 혹은 매력에 원천 봉쇄하지 않기입니다. 솔직히 우리 까놓고 말해봐요. 연애만 시작하면 왜 갑자기 다니던요? 학원 그만두고 친구들이랑 잡은 약속 취소하고 주말마다 남자 스케줄만 기다리는 대기조가 되는 건가요? 에이구 진짜 그러지 좀 마세요. 언니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빛나는 일상을 왜 남자 하나 때문에 다 갖다 버리냐고요? 세상에나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해예요. 우리 남자들 말이야, 처음에 언니한테 반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언니가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 즐기고 친구들이랑 하호 웃는 그 생기 넘치는 모습에 반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귀고 났더니 그 멋진 여자는 온데 간데 없고 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어 있다. 처음엔 좋겠죠. 근데 시간 지나면 부담스럽고 재미없어져요. 왜냐고요? 언니의 세상이 나로 꽉 차버리면 숨 쉴 구멍이 없잖아요. 내가 언니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 그 연애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남자라는 종족은 본능적으로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한 여자에게 존경심을 느껴요. 이 기술의 핵심은 물리적인 무관심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취미생활 하느라 바빠서 연락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게 진짜 고단수입니다. 남자가 오늘 저녁에 뭐 해술 한잔 할까라고 툭 던졌을 때 오빠 미안나 오늘 플라워 클래스 가는 날이라 안 돼. 내일 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해요. 헐, 남자가 실망할 것 같나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 순간 남자는 언니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 삶이 확실하구나. 내가 이 여자의 시간을 뺏으려면 더 미리 예약하고 노력해야겠구나 하고 긴장하게 되죠. 이게 바로 언니의 가치를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언니만의 텃밭을 가꾸세요. 그게 독서 모임이든 헬스장이든 아니면 그냥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거든 상관없어요. 절대 타협하지 말고 지키세요. 그 시간들이 모여서 언니의 자존감이 되고 그 단단한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언니의 삶이 풍요롭고 즐거워야 남자도 그 세상에 들어오고 싶어서 입장권 끊으려고 줄을 섭니다만, 야, 언니 세상이 텅 비어 있고 오직 남자 하나만 서 있다면 굳이 비싼 입장료 내고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냥 공짜로 드나들겠죠. 참 나 너무 현실적인가요? 하지만 이게 팩트예요. 언니가 언니의 삶을 사랑하고 즐기는 모습 그 자체로 이미 엄청난 페로몬을 뿜어내는 거예요. 남자는 행복해 보이는 여자 옆에 있고 싶어 해요. 자기가 행복하게 해줘야만 웃는 여자가 아니라 이미 혼자서도 너무 행복해서 빛이 나는 여자, 그런 여자를 보면 남자는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저 행복한 여자의 삶에 내가 들어가서 더 큰 행복을 주고 싶다. 이런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남자를 내 인생의 태양으로 만들지 마세요. 언니가 태양이 되고 남자가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이 되게 만드세요. 언니가 빛나고 있어야 남자도 그 빛을 쬐려고 다가옵니다. 나만의 성형, 나만의 즐거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자, 그게 바로 남자가 평생을 바쳐서라도 곁에 두고 싶어하는 여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당장 취소했던 필라테스 다시 등록하고 친구들이랑 맛집 약속 잡으세요. 남자가 서운해하면 그냥 웃어주세요. 그리고 다녀와서 더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세요. 그게 진짜 남자를 조련하는 법입니다. 자, 6번째 기술로 넘어갑니다.
이건 진짜 고급 기술이에요. 고단수 여우들만 안다는 바로 그 비기 이름하여 감정의 인정 기술입니다. 언니들, 우리 남자들 말이야. 겉으로는 센 척하고 다 아는 척하지만 속은 진짜 열인 거 아세요? 우리도 유리 멘탈이에요. 사회생활하야 돈 벌랴. 책임감에 짓눌려서 어디 가서 힘들다는 말 하나디 제대로 못하고 살아요. 친구들한테 야, 나 힘들다 하면 술이나 마셔. 임마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늘 마음 한구석이 외로운 동물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큰맘 먹고 언니한테 자기 속마음이나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대부분의 언니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에이구, 그건 오빠가 잘못했네. 혹은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라고 훈계질을 하거나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겨버리죠. 헐, 진짜 이러면 남자 마음문 쾅 닫혀요. 2번, 다시는 속마음 안 보여줍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룩한 무관심은 바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욕구를 무시하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남자의 그 감정 그 자체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마법의 멘트를 알려드릴게요. 남자가 무슨 말을 하든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아, 진짜 그랬구나. 오빠 마음이 그랬구나. 이해돼. 그리고 나한테 그런 속 깊은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 2마디면 끝납니다. 세상에나 너무 간단해서 허무한가요? 천만에요. 이 말의 위력은 핵폭탄 급입니다. 왜냐고요? 남자라는 종족은 평생을 평가받고 경쟁하며 살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여자에게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의 인정 욕구죠. 남자는 자기를 영웅 대접해주는 여자도 좋아하지만 자기를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 봐주는 여자에게는 영혼을 바칩니다. 이건 언니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해결해주려고 끙끙대지 말고 그냥 거울처럼 비춰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끝. 언니의 에너지는 하나도 안 쓰면서 남자의 마음은 꽉 채워주는 진짜 가성비 최고의 기술 아닙니까? 참나, 이렇게 해주면 남자는 언니를 단순한 여자친구가 아니라 나의 안식처, 나의 쉼터라고 생각하게 돼요. 밖에서 온갖 풍파를 겪고 너덜너덜해져도 언니한테만 오면 치유받는 느낌. 그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남자는 이 편안함을 주는 여자에게 본능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안식처를 잃으면 자기가 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남자랑 말싸움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인정해주세요. 그게 언니가 주도권을 쥐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겉으로는 져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죠. 진짜 무서운 언니들은 소리 지르며 싸우지 않아요. 웃으면서 그래 그랬구나. 한마디로 남자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아시겠어요? 자, 7번째 기술입니다. 이건 진짜 우리 언니들이 꼭 고쳐야 할 고질병, 바로 착한 여자 콤플렉스 때려잡기입니다. 이름하여 나만의 연애 헌법 제정하기라고 해두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썸 타거나 사귈 때 남자가 애매하게 굴거나 약속 당일에 펑크 내는 경우 있잖아요. 미안, 오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카톡 오면 언니들 어떻게 해요? 백발백중하냐? 괜찮아, 일본으로 고생이 많네. 다음에 보자 이러고 있죠. 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겉으로는 세상 쿨한 척이 해심, 넓은 여자친구 인척 연기하잖아요. 에이구, 그게 바로 언니를 쉬운 여자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니까요. 참나, 남자가 약속을 어겼는데 왜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요. 내 시간은 금인데 화장 다 하고 옷 다 입고 기다렸는데 바람 맞은 거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건 화를 내며 바가지를 긁는 게 아니라 우아하고 차갑게 선을 긋는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 오빠가 약속을 안 지켜서 좀 실망스럽네. 나는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우리 앞으로 약속 잡을 때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딱 이렇게요. 화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건조하고 단호하게 팩트만 말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남자는 학습하는 동물이에요. 언니가 괜찮아라고 말하는 순간 남자의 뇌에는 이 여자는 약속 좀 어겨도 되는구나. 내 맘대로 해도 받아주는구나 라고 입력됩니다. 세상에나 끔찍하지 않나요? 반대로 언니가 단호하게 실망감을 표현하면 남자는 긴장합니다. 이 여자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점수 깎였네. 만회해야겠다.
이 기술의 핵심은 나쁜 행동에는 보상을 주지 않는 무관심을 적용하는 거예요. 남자가 잘할 때만 웃어주고 못할 때는 차가운 침묵이나 단호한 지적을 줘야 해요. 그래야 남자가 언니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언니가 기준을 낮추면 남자의 수준도 같이 낮아져요. 반대로 언니가 높은 기준을 세우고 타협하지 않으면 남자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기 수준을 올립니다. 제발 그놈의 썸인지 쌈인지 애매한 관계 받아주지 마세요. 나를 헷갈리게 하는 남자는 그냥 갖다 버리세요. 언니는 귀한 사람이에요.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내가 나를 대접해야 남도 나를 대접합니다. 이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언니의 인생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아시겠어요? 자, 8번째 기술로 넘어갑니다. 이번 이야기는 좀 철학적일 수도 있는데 겁먹지 마세요. 진짜 쉬우면서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엄청난 비법이니까요. 이름하여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온 스토아 철학 마인드 장착하기입니다. 에이구 철학이라니 벌써부터 머리 아프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쉽게 딱 잘라 설명해 드릴게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세상 일은 딱 2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통제할 수 없는 것, 이 2가지만 확실하게 구분해도 언니들 연애가 천국으로 변합니다.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언니들이 연애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그 남자가 왜 연락이 없을까? 그 남자가 지금 무슨 생각할까? 그 남자가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의 마음, 남자의 손가락, 남자의 스케줄이 그 언니가 조종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 언니들은 그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고 하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소설 쓰고 점집 가고 난리도 아니죠. 참나 그게 바로 지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 남는 건 불안과 집착뿐이에요. 그리고 귀신같이 우리 남자들은 그 불안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언니가 아무리 쿨한 척해도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그 불안한 주파수가 남자한테 전달돼요. 그러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럼 스토아 철학을 연애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아주 심플합니다. 남자가 연락하고 안 하고는 남자의 영역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대신 언니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100% 올인하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바로 언니의 기분, 언니의 태도, 언니의 말주변, 언니의 스타일, 언니의 하루 스케줄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가 데이트 약속을 갑자기 취소했어요. 예전 같으면 언니들 어떻게 했나요? 화내고 울고 너변했어 따지고 난리 났겠죠. 이건 남자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헛된 노력이에요. 하지만 스토아 여신이 된 언니는 다릅니다. 오케이, 약속 취소된 거니 미벌어진 일내가 어쩔 수 없는 일 패스. 그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아마침 읽고 싶었던 책이 있었는데 잘됐다. 카페 가서 우아하게 독서나 해야지. 아니면 친구 불러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하고 바로 태세를 전환하는 겁니다. 세상에나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남자는 약속 취소하고 나서 언니가 화낼까봐 쫄아 있거나 미안해하고 있는데 정작 언니는 세상 편안하게 자기 시간을 즐기고 있다니 헐, 남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여자 뭐지? 왜 나한테 매달리지 않지? 왜 내 행동에 영향을 안 받지? 마치 거대한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언니의 모습에 남자는 경외감까지 느낍니다. 이게 바로 내면의 평화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아우라예요. 남자는 감정 기복 심하고 징징거리는 여자보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멘탈이 건강한 여자에게 뼈를 묻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도 힘들거든요. 세상살이 고달픈데 여자친구까지 불안하게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언니는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든든한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언니가 할 일은 그저 언니 자신을 사랑스럽고 멋지고 빛나는 사람으로 가꾸는 것뿐입니다. 언니가 꽃이 되면 나비는 알아서 날아옵니다. 억지로 나비 잡으려고 잠자리 채 휘두르지 말고 그냥 예쁜 꽃으로 피어 있으세요. 진짜 대박인 건 언니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신기하게도 남자가 더 안 달라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가질 수 없는 것 같거든요.
내 맘대로 휘둘리지 않는 여자거든요. 남자는 그런 여자에게 정복욕을 불태웁니다. 오늘부터 주문을 외우세요. 남자는 남자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산다. 그가 나를 사랑하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나는 나로서 난 충분히 완벽하다. 이렇게 마인드셋을 바꾸는 순간 언니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는 여자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여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에이구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또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카톡 기다리면 진짜 혼나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아한 스토아 여신이 되어보자고요. 자, 9번째 기술로 가볼까요? 이건 진짜 우리 언니들이 껌딱지 모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름하여 숨 쉴 구멍 만들어주기 혹은 그리움 제조하기입니다. 에이구, 우리 언니들 연애만 시작하면 남자랑 한 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24시간 붙어 있고 싶고 주말 내내 같이 있고 싶고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계속 연락하고 싶고 참나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제발 남자 숨통 좀 트여주자고요. 남자는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동물이에요. 많은 언니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남자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거나 집에서 혼자 게임 좀 하겠다고 하면 나랑 있는 게 지루한가나 보다 친구가 더 좋은가 하면서 서운해하고 토라지죠. 세상에 나 그게 아니에요. 남자는 동굴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밖에서 사냥하느라 지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언니가 그 동굴 입구까지 쫓아가서 빨리 나와 나랑 놀아 이러면 남자는 질식할 것 같아요. 이 기술의 핵심은 침묵과 부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즐기는 거죠. 남자가 나 오늘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들어갈게 라고 하면 옳지 잘됐다 기회다 생각하세요. 겉으로는 그래 재밌게 놀다 나도 오늘 5분본 드라마 몰아봐야겠다 하고 세상 쿨하게 보내주세요. 헐 진짜 그래도 되냐고요. 그럼요. 그래야 남자가 언니를 그리워할 틈이 생기죠. 생각해보세요. 밥 먹을 때 옆에 있고 쉴 때도 옆에 있고 눈 뜨면 옆에 있는데도 대체 언니를 보고 싶어 하겠어요. 보고 싶다라는 감정은 눈앞에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부재가 있어야 그리움도 있는 법이죠. 언니가 공기처럼 항상 거기 있으면 소중함을 몰라요. 가끔은 진공 상태를 만들어줘야 아순막혀 나한테는 그 여자가 필요해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건설적인 무관심이에요.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각자의 에너지를 채우고 다시 만났을 때 더 반갑고 할 이야기도 풍성해지는 거죠. 만약 언니가 가지마 나랑 있어라고 징징대서 남자가 억지로 집에 붙어 있는다고 쳐요.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표정은 썩어 있을 텐데 그게 무슨 행복한 연애예요. 참나 그건 감옥이죠. 오히려 언니가 오빠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확 풀고 와라고 등 떠밀어주면 남자는 감동받습니다. 와, 내 여자는 진짜 쿨하네. 나를 이해해주네. 그러면서 놀러가서도 계속 언니 생각나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일찍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면서 맛있는 거라도 사들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 심리예요. 그러니까 제발 남자 좀 풀어주세요. 방목형 연애가 답입니다. 소도 아니고 줄로 묶어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넓은 초원에 풀어놓아야 건강하게 자라요. 어차피 돌아올 집이 따뜻하고 편안하면 남자는 밖에서 놀다가도 해지면 알아서 집 찾아옵니다. 언니가 바로 그 따뜻한 집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친구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언니를 떠나는 게 아니라 언니를 더 사랑하기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러 가는 거니까요. 아시겠어요? 에이구이 단순한 걸 왜 몰라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복합화 됐을까? 이제부터는 웃으면서 잘 갔다와 한마디로 남자의 마음을 요리해보세요. 자, 10번째 기술입니다. 이건 진짜 고수들만 아는 아주 섬세한 기술이에요. 이름하여 거울 효과 혹은 에너지 반사 기술입니다. 우리 착한 언니들 연애만 하면 해자스러운 마인드로 퍼주기 바쁘죠. 남자가 10만큼 주면 언니들은 감동해서 100을 줘버려요. 에이구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기부 활동이에요. 연애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에너지의 교환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거울이 먼저 웃나요?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남자가 주는 딱 그만큼의 에너지와 정성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오면 언니도 딱 한 걸음만 다가가세요. 2걸음, 3걸음 뛰어가서 안기지 마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가 카톡으로 밍 알겠어 이렇게 단답으로 보냈어요. 근데 언니는
거기다 대고 오빠 밥은 먹었어. 나는 오늘 뭐 했고 어쩌저쩌고 장문의 편지를 쓴다. 헐 이러면 밸런스 붕괴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숨이 턱 막혀요. 부담스럽거든요. 남자가 짧게 보내면 언니도 그래 알겠어 하고 이모티콘 하나 딱 보내세요. 쿨하고 산뜻하게요. 따지라는 게 아니라 톤을 맞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남자가 이번 주말에 여행 가자고 펜션을 예약했어요. 기특하죠. 그럼 언니는 와 진짜 고마워. 그럼 내가 가는 길에 들를 예쁜 카페랑 맛집 알아볼게. 딱 여기까지만 하세요. 신나서 도시락 싸고 커플티 주문하고 이벤트 준비하고 오버하지 마세요. 남자가 50을 했으면 언니도 50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등한 파트너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 효과적이냐고요. 우리 남자들 말이야. 본능적으로 서열과 균형을 감지해요. 내가 대충 했는데 여자가 너무 잘해주면 아 얘는 쉬운 여자구나. 대충 해도 되는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요. 반대로 내가 신경 쓴 만큼만 여자가 반응해주면 아 이 여자는 내가 노력해야 움직이는구나. 더 잘해줘서 더 큰 반응을 이끌어내야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종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남자도 부담이 없어요. 자기는 요만큼 준비했는데 여자가 이만큼 준비해오면 고마운 게 아니라 빚진 기분이 들어요. 남자는 빚지고는 못 사는 동물이라 그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퍼즐조 같은 사이가 되어야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관계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언니들 제발 엄마 노릇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인이지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딱 받은 만큼만 예쁘게 포장해서 돌려주세요. 남자가 다정하게 굴면 언니도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여자가 되어주고 남자가 무뚝뚝하면 언니도 세상 시크한 차도녀가 되세요. 그게 언니의 가치를 지키면서 남자를 조련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거울처럼 비춰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자열 한 번째 기술로 넘어갑니다. 이건 진짜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이름하여 나 혼자서도 너무 잘 산다 바이브 풍기기입니다. 솔직히 우리 언니들 중에 연애만 안 하면 세상 다 잃은 표정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난 남자 하나만 생기면 내 인생이 핑크빛으로 변할 텐데 하면서 우울해하고 외로워하죠. 에이구. 그거 진짜 매력 없어요. 남자라는 종족은 본능적으로 짐덩어리를 싫어해요. 언니가 나 외로워나 좀 구제해줘라는 눈빛을 보내면 남자는 부담 100배 느껴서도 망갑니다. 반대로 언니가 남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 요즘 혼자 사는 게 너무 재밌어. 다음 달에는 혼자 제주도 여행 갈 계획이고 주말에는 도예 배우느라 정신없어. 이렇게요. 설사 마음속으로는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미치겠더라도 겉으로는 나는 싱글 라이프를 200% 즐기고 있어 라는 여유를 보여주세요. 이게 튕기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왜 남자한테 먹히냐고요. 첫째, 남자는 행복한 여자에게 끌려요. 언니가 혼자서도 너무 행복해 보이면 남자는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어제는 남자 없이도 저렇게 빛나네도 대체 비결이 뭐지 나도 저 행복한 삶에 껴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기는 거죠. 둘째, 부담감이 사라져요. 남자는 언니의 결핍을 채워줘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해방됩니다. 그냥 언니의 즐거운 파티에 초대받은 손님이 되는 기분이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져요. 참나 생각해보세요. 백화점 갔는데 점원이 이거제 발사주세요. 안 팔리면 저 잘려요 하고 매달리면 사고 싶나요? 도망가고 싶죠. 반대로 점원이 이건 워낙 인기 많아서 손님 아니어도 금방 팔려요 하는 표정으로 여유 있게 서 있으면 왠지 더 갖고 싶고 줘봐 심나잖아요. 연애도 똑같아요. 나라는 상품은 혼자서도 이미 완판녀라는 걸 보여주세요. 남자는 언니가 자기를 필요로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언니의 멋진 인생에 자기를 선택해줬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더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남자 연락 기다리느라 핸드폰 부여잡고 시들시들 말라 가지 마세요. 나가서 뛰고 배우고 웃으세요. 언니가 싱글로서의 자유와 행복을 만끽할 때 남자는 비로소 언니라는 여자를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나랑 사귀면 내 행복이 깨질까봐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기어코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남자의 정복욕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행복해야 남자도 행복해집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12번째 기술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언니들이 인생을 걸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베팅이에요. 이름하여 나라는 주식의 풀매수하기 혹은 미래 가치 투자 기술입니다. 에이구, 우리 언니들 연애만 시작하면 왜 자꾸 자기 개발은 뒷전이 되나요?
남자친구 도시락 쌀 시간은 있어도 영어 단어 하나 외울 시간은 없다고 핑계대죠. 참나 그러지 마세요. 그 남자가 언니 인생 책임져 줄 것 같나요? 물론 결혼하면 함께 하겠지만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이 기술의 핵심은 아주 독학하게 마음 먹는 겁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그 남자랑 헤어지더라도 내 미래를 위해 남는 게 뭘까? 좀 살벌한가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남자가 있든 없든 언니는 계속 성장해야 해요. 적금을 붓든 자격증 공부를 하든 운동해서 몸을 만들든 매일매일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목숨 거세요. 이게 왜 최고의 기술이냐고요? 우리 남자들 말이야. 본능적으로 미래 가치를 봅니다. 주식으로 치면 떡상할 것 같은 우량주를 찾고 있다고요? 지금 당장 예쁜 것도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멋있어지고 배울 점이 많아지는 여자를 보면 남자는 절대 그 손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랑 있으면 내 인생도 같이 발전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반대로 연애한다고 맨날 맛집이나 다니고 살만 찌고 자기 개발은 멈춘 여자? 처음엔 편해서 좋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매력이 떨어져요. 남자는 냉정합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정체된 여자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 관계의 미래가 어둡다고 느껴요. 언니가 언니 자신에게 투자하는 건 가장 강력한 형태의 무관심이에요. 바로 이 별에 대한 두려움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매일 성장하고 멋진 여자가 되어가는데 네가 감히 나를 떠날 테면 떠나봐. 나는 더 좋은 남자 만날 거니까. 이런 배짱과 자신감이 뿜어져 나올 때 남자는 압도당합니다. 와, 이 여자는 진짜 물건이다. 내가 꽉 잡지 않으면 다른 놈이 채가겠다. 이런 위기감을 심어주는 거죠. 세상에 나에게 진짜 사랑의 역설이에요. 언니가 남자가 아니라 언니의 미래에 올인할 때 남자는 언니의 현재와 미래 모두를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언니를 투자 가치가 확실한 최고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남자 비위 맞추느라 시간 쓰지 말고 그 시간에 언니의 통장을 불리고 지식을 채우고 근육을 키우세요. 그게 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확실한 복수이자 사랑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얼디가지 기술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어때요? 좀 머리가 띵하지 않나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연애를 헛다리 짚고 있었는지 감이 오시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술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앞에 이 가지 기술 다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부터니까 절대 채널 고정하세요. 자, 이제 우리 12가지 기술까지 마스터했으니 하산해도 될까요? 천만에요. 아직 진짜 중요한 게 남았어요. 이건 기술을 넘어서는 예술의 경지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야 비로소 언니들은 연애의 고수, 그 이상의 존재, 바로 남자의 영혼을 흔드는 뮤즈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쓰다 보면 남자가 변하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연락도 자주 오고 데이트 신청도 먼저 하고 뭔가 안달난 강아지처럼 굴겠죠. 기분 째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쓰러지지 않잖아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용서와 관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이구, 갑자기 도덕 시간이야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남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죠. 저 인간이 나한테 했던 짓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불킥하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들 솔직히 말해봐요. 지난 연애에서 상처받고 차이고 혹은 내가 너무 매달려서 구질구질하게 끝났던 기억들 하나쯤은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잖아요. 그 기억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지금 만나는 남자한테 투영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전에 너무 잘해줘서 차였으니까 이번에는 절대 안 잘해줄 거야. 나쁜 년이 될 거야. 이렇게 다짐하죠. 근데 그건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무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방어 기제고 겁쟁이들이 입는 갑옷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려는 무관심은 차가운 철갑옷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벨벳 망토 같은 거여야 해요. 상대를 찔러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를 우아하게 감싸서 보호하는 그런 거 말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을 무시하고 무엇을 흘려보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언니들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통을 아주 깨끗하게 비워드릴게요.
첫째로 언니들 내면에서 들려오는 자기 비하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세요. 너는 부족해. 너는 예쁘지 않아. 너는 나이가 많아. 너는 매력이 없어. 이런 목소리들 있잖아요. 세상에 나 남자가 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언니 스스로가 언니를 무시하고 있는데 누가 언니를 귀하게 여주겠어요. 이 내면의 비판자 녀석이 떠들 때마다 개 짖는 소리처럼 그냥 흘려 들으세요. 멍멍짓네.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요. 둘째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지긋지긋한 공포를 무시하세요. 이게 진짜 연애 망치는 주범이에요. 불안형 애착 가진 언니들 특징이 뭐냐면 남자가 조금만 표정이 안 좋아도 어나질렸나나 떠나려나 하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불안해하다가 결국 남자를 들들 볶아요. 아니면 선빵 날린답시고 먼저 헤어지자고 하거나요. 참나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그냥 언니 머릿속에서 만든 유령이라고요. 그 유령을 무시하세요. 남자가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에너지를 나를 가꾸는 에너지로 돌리세요. 떠날 놈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떠나고 남을 놈은 내가 발로 차도 남아요. 셋째로 복수심이나 남자를 이겨먹으려는 승부욕을 무시하세요. 제가 나한테 답장 늦게 했으니까 나도 늦게 해야지. 제가 나한테 소홀했으니까 나도 남자 만나는 척 해야지. 헐자 유치찬란 둥풍이죠. 이런 계산적인 행동들은 언니의 격을 떨어뜨려요. 거룩한 무관심은 그런 찌질한 복수가 아니에요. 남자가 실수해도 그래 너는 그래라. 나는 나의 우아함을 지킬란다 하고 넘어가는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보다 가슴 속에 빈핀 공간을 남겨두는 게 더 낫다. 진짜 명언 아닌가요? 우리는 사랑을 구걸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비워두더라도 내 자존심과 품격을 지켜야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좀 비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빈 공간을 남자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언니 자신의 사랑으로 꽉 채우세요. 언니가 과거의 실수에서 자유로워지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남자라는 종족은 귀신같이 그걸 알아봐요. 와, 이 여자는 뭔가 다르다. 결핍이 없네. 꼬여있지 않네. 맑고 투명하네. 하면서 빨려 들어옵니다. 남자는 상처받은 여자를 구원해주고 싶은 영웅심리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안식처로 삼는 여자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밝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언니들 제발 지난 연애의 진가방 좀 내려놓으세요. 전 남친이 개차반이었다고 해서 현 남친도 개차반일 거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언니는 사랑받을 자격이 차고 넘치는 사람인데 왜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괴롭히나요? 거룩한 무관심의 완성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불안, 집착, 의심, 질투 이런 놈들이 문을 두드리면 없는 척 하세요. 문 열어주지 마세요. 그냥 밥 밖에서 떠들다 가게 놔두세요. 그리고 언니는 집 안에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우아하게 미소 지으세요. 이렇게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남자가 무슨 짓을 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게 돼요. 남자가 연락이 좀 늦어도 바쁜가 보네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 남자가 좀 서운하게 해도 웃으면서 오빠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하고 등 두드려줄 수 있는 그릇. 이런 여자를 남자가 어떻게 떠나요? 못 떠나요. 평생 충성하고 싶어지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남자를 조종해서 억지로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죠. 우리는 내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편안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남자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제발 내 옆에 있게 해달라고 빌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수의 연애 아니겠어요? 자, 이제 언니들은 무기가 다 준비됐어요. 12가지의 강력한 기술이라는 검과 자기 용서와 관용이라는 튼튼한 방패까지 가졌으니 이제 전쟁터가 아니라 꽃길만 걸으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니가 가는 길이 곧 길이고 언니가 하는 행동이 곧 정답입니다. 남자는 그저 언니의 뒤를 따르는 행복한 추종자가 될 뿐이니까요. 진짜 대박인 건 언니가 이렇게 변하면 남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직장 상사도 친구도 가족도 언니의 그 단단하고 여유로운 아우라에 매료될 겁니다. 결국 연애 잘하는 법은 인생 잘 사는 법이랑 똑같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언니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디 언니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세요. 남한테는 그렇게 착하면서 왜 본인한테는 그렇게 아욱한가요? 오늘 실수 좀 하면 어때요? 내일 잘하면 되지. 남자가 좀 시큰둥하면 어때요? 내가 나를 예뻐해주면 되지. 세상 모든 남자가 등을 돌려도 언니만은 언니 편이어야 해요. 그게 제가 오늘 이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었던 진심입니다. 자, 이제 눈물 닦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언니의 르네상스는 바로 지금부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슴 아픈 연애의 굴레에서 벗어나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위대한 철학의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머릿속에 딱 하나만 남겨간다면 바로 이겁니다. 그 남자가 언니에게 쏟는 정성의 크기는 언니가 언니 자신에게 쏟는 정성의 크기와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우리가 열심히 파헤쳤던 심리 이론들 기억나시죠? 사냥 본능을 자극하고 감정의 경계선을 세워서 무너진 밸런스를 맞추는 것,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피를 토하며 설명해드린 네 가지 기술들은 언니가 멘탈 꽉 잡고 우아한 기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들이었습니다. 핸드폰 답장 속도 조절하는 것부터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의 마인드를 장착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게 결국은 언니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눴던 이야기였어요. 기억하시죠?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못난 목소리들을 무시하는 거. 그게 진짜 고수의 경지입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매일 이렇게 되뇌어주세요.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목 빠지게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이미 너무나 완벽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고 사랑은 그저 내 멋진 인생에 숟가락 하나 얹고 싶어서 안달난 불청객일 뿐이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언니는 이제 아무것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고요하게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으면 됩니다. 진짜 최고의 무관심은 남자를 잡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든 헛된 노력들을 멈추고 대신 나 자신을 가장 화려하게 꽃피우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언니가 그렇게 자체 발광하고 있으면 깊이 있고 진중한 남자라면 절대 언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불나방처럼 그 빛을 보고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지긋지긋한 밀당 게임이나 심리전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하고 단단한 기품을 선택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저와 약속 하나만 해요. 지금 당장 댓글창에 숫자 12를 적어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오늘 배운 12가지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이자 이제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아껴주겠다는 언니 스스로와의 굳은 약속입니다. 오늘 이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언니들의 그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투자해 주신 만큼 저도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는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주무세요. 언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언니의 그 고귀한 기품에 딱 어울리는 따뜻하고 예의 바른 사랑이 곧 찾아올 겁니다. 아니, 이미 오고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언제나 언니들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속 시원하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꼭 건강하고 안녕하세요. 안녕.